자, 고성능 자동차의 광고 영상들을 보다 보면은 진짜로 저렇게 달릴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싶은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도로 환경은 아닌데 도대체 저런 공간이 어디 있을까라는 건 말이죠. 아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장소에 대해서 좀 보신다면은 이런 궁금증들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메오젠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소개해드릴 장소는 조금 특별한 장소입니다. 바로 한국타이어에서 지난 5월 25일 새롭게 오픈을 한 테스트 서킷 한국 테크노링입니다. 우리가 신차 광고 영상이나 아니면은 좀 고성능 차들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을 보다 보면은 저거 어디지? 자동차 경기가 펼쳐지는 서킷은 아닌 것 같은데 도로처럼 꾸며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도로는 아닌데 또 서킷도 아닌 굉장히 독특한 그런 장소들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를 해드릴 한국 테크노링 같은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런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곳에서는 딱 그 제조사의 차들만 진행이 된다 라고 한다면은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 장소에서는 여러 제조사의 여러 차들이 한 번에 동시에 계속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왜 그렇게 테스트를 하느냐? 바로 타이어를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타이어에는 총 3가지의 주요 시설들이 있습니다. 먼저 본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테크노 플렉스, 그리고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는 테크노돔, 그리고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실제로 만들어진 타이어들을 테스트해보는 공간 테크노링까지 총 3가지 주요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테크노링이라는 공간이 최근에 오픈을 해서 직접 다녀왔는데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됐는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됐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한국 테크노링은 충남 태안군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이런 곳들에 위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고요. 이런 제조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류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류 코스까지 같이 고려를 한 그런 입지가 이 충남 태안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국 테크노링 굉장히 넓은 부지를 자랑을 합니다. 축구장 크기로 따지면은 125개라고 하거든요. 잘 와닿지는 않죠.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무려 38만 평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이런 부지 안에 이 테스트 서킷을 새롭게 오픈을 한 건데, 무려 13개의 다양한 트랙 코스들이 조합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무려 최고 시속 250km 이상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고속 주회로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원선회라든가 급격한 핸들링을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환경의 도로, 비가 많이 왔을 때를 가정한 젖은 노면 테스트와 함께 각종 타이어와 관련된 모든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일반적인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성능 자동차도 굉장히 많아졌고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전기차하고 관련된 타이어 테스트까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된 복합 테스트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 개발을 같이 하는 제조사에서 이런 테스트 공간을 쉽게 오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천 기술들이 다 고스란히 녹아있는 공간들이기 때문인데, 그냥 제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환경조차도 일종의 1급 비밀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밀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런 연구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밀들이 가득 숨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통 큰 결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떤 테스트들이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즐겨보고 왔거든요. 이런 테스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13개의 테스트 트랙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공간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은,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고속 안정성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고속 주회로라는 것이 먼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서킷의 전체를 감싸고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총 길이 4.6km, 최대 4차선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시속 250km 이상으로 주행을 하면서 타이어의 안정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기울어진 뱅크의 각도는 38.87도라고 합니다. 거의 40도에 가까운 그런 각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각도인지 좀 가늠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 40도에 가까운 이 각도들은 오프로드를 테스트를 할 때 측사면이라고 하죠.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사도들, 이런 경사도 테스트를 할 때 만나볼 수 있는 각도가 보통은 30에서 35도, 조금 과격하게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가 40도에 가까운 그런 각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각도들을 타이어의 성능으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비슷한 각도,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원선회로입니다. 우리가 흔히 타이어를 미끄러뜨리는 그런 모습들, 드리프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드리프트를 만나볼 수 있는, 드리프트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중에 하나가 이런 원선회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계속해서 타이어를 미끄러뜨리기 위한 공간은 아니고요. 일정한 각도에서 계속해서 선회를 할 때 속도를 어디까지 올렸을 때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을 하는가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원선회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이 핸들링 굉장히 많이 하죠. 방향 전환을 많이 하는데, 이런 핸들링의 환경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공간, 바로 마른 노면 핸들링, 드라이 핸들링 서킷, 이런 환경도 같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노면 핸들링 코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길이가 3.4km, 코너의 개수는 총 16개고요. 직선 최대 구간은 670km, 최고 시속 190km로 주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속 190km, 결코 만만한 속도는 아니죠. 이런 속도에서 스티어링을 조금만 잘못 돌리게 된다면 차는 바로 휘청이면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차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지, 우리의 타이어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는 환경이 항상 말라있는 날씨는 아니죠.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하는 날씨들도 분명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까지 고려를 한 서킷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바로 젖은 노면 핸들링, 웻 핸들링 서킷이라는 공간과 수막 곡선로, 하이드로 플래닝 커브라고 하는 그런 코스들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 때 타이어에 따라서 승차감도 꽤 많이 바뀌는 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승차감 시험로,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을 했을 때 얼마나 잘 세워주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제동 시험로, 비가 많이 왔을 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쭉 미끄러지게 되는데, 이런 테스트까지 해볼 수 있는 수막 직선로, 주행을 할 때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얼마나 큰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통과소음 시험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도로와 가장 유사한 형태인 일반 도로, 웅덩이나 요철 같은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장애물로, 그리고 바닥이 움푹 패여 있다거나 타이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있죠. 그런 환경들을 가정한 칩컷 로드라고 하는 곳까지 총 13가지의 이 테스트 서킷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총 5가지 코스를 체험을 해봤습니다. 한국 타이어의 13가지 코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체험을 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가장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곳은 바로 일반 도로입니다. 이 일반 도로라는 코스는 총 12개, 나머지 12개의 코스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통행로의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코스로 들어가기 위한 이런 이동 과정에서도 이런 테스트들을 쉬지 않고 하겠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짧은 시간의 낭비 없이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시승했던 차 같은 경우에는 GV80 시승차가 배정이 됐는데 굉장히 다양한 차들이 있었어요. 전기차인 제규어의 iFace도 자리를 하고 있었고요. G80, BMW의 5 시리즈, 3 시리즈, 조금 구형이긴 했지만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까지도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행 차들은 거의 웬만한 것들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작은 차부터 대형 SUV, 고성능 스포츠카, 거기다가 전기차까지. 요즘에 한국 타이어가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모터스포츠에도 공식 스폰서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몇몇 유명 브랜드에서는 공식 출고용 타이어, OE 타이어라고 하죠. 이런 OE 타이어로도 들어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활약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테크노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도로를 이용을 해서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은 바로 마른 노면에서의 핸들링 코스였습니다. 마른 노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리는 코스와 비슷한 공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시속 120km 이상, 최소입니다. 최소 시속 120km 이상으로 주행을 하면서 과격한 핸들링을 했을 때 차의 밸런스, 차의 안정성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가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약간 좀 무식한 질문을 했어요. 빠르게 타는 거, 빠르게도 움직일 수 있는 거를 목표로 하느냐, 아니면은 덜 미끄러지는 거를 목표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당연한 답변입니다. 각각의 차에 맞는, 각각의 타이어에 맞는 최적의 밸런스, 그러니까 어쨌든 안정성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신형 타이어 개발에 집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선이기는 하지만 좌우로 계속해서 스티어링을 움직여서 차의 안정성이 쉽게 깨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테스트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 곳은 고속 주회로입니다. 총 4개 차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대 시속 250km로 주행을 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좋은 테스트 트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탔던 GV80 같은 경우에는 최고 시속 250km에 가깝게 주행을 하면서 맨 끝에 차선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고속주회로에서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바깥 차선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타이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까 뱅크 구간을 말씀을 드렸죠. 이 뱅크 구간에서는 차의 안정성, 타이어의 안정성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웬만해서는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꽉 잡고 있어야지 직진 주행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뱅크 구간에서도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도 일정 시간 동안은 차의 직진성을 확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많이 장착되어 있는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작동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기능이 작동을 할 수 있는 속도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시속 250km라면은 웬만한 자동차 제조사의 기능들도 다 작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속도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속도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속주회로를 타는 그런 모습들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젖은路면에서의 핸들링과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 능력을 같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수심을 일일이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서킷 구간에 따라서 1에서 최대 10mm까지도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비가 굉장히 조금 온 환경 또는 약간 좀 찰팍찰팍하는 환경까지 동시에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테스트 공간이라는 거였죠. GV80이라는 차가 사실은 상당히 크고 또 출력이 꽤나 센 편에 속하는 그런 고급 SUV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젖은路면에서는 조금만 좀 과격하게 조향을 한다라고 하면은 차가 쉽게 이 통제력을 잃고 멋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행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본 구간은 젖은路면에서의 제동이었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안전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코스 역시 수심을 최대 1에서 10mm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찰팍찰팍한 그런路면까지도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최고 시속 100km까지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혹은 세계 어느 나라의 도로를 가더라도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속도인 시속 100km 정도에서는 안정적으로 제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젖은路면 테스트에서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렇게 물이 찰팍찰팍하게 쌓여있는 곳에서 급제동을 하게 되면은 수막 현상이 일어나면서 차가 앞으로 쭉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쇄골이 아플 정도로 안전벨트가 확 당겨지는 그런 느낌과 함께 생각보다는 훨씬 짧은 거리에서 제동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타이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멋진 테스트 공간이 있는데 그냥 타이어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목적으로만 쓰기에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연구를 쉬지 않고 해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다양한 신제품들을 계속해서 판매를 해야지 수익이 남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타이어 제조사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거 뭐 주말에는 저분들도 퇴근할 텐데 좀 아까운 공간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서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라는 것들을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아주 운전 초보자부터 해서 준 프로라고 할 수 있는 선수급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자신의 운전 스킬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드라이빙 아카데미가 이 테크노링에서 열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서킷들을 다 활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급제속이라든가 급브레이킹이라든가 핸들링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 여러가지 스킬들을 연마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도 같이 사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식적인 그런 발표들은 오늘 하반기 한 11월쯤에 발표가 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테크노링에서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대차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기능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타이어를 테스트를 하다 보면 여러 대의 차들이 동시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제를 하면서 안전사고 없이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안전을 컨트롤하기 위한 통제탑도 자리가 되어 있고요. 이 통제탑에서는 각각의 그 코스들에 들어가 있는 차들의 정보, 속도, 이런 환경들을 전부 다 측정을 할 수 있는 3세컨즈라고 하는 업체와 협력을 한 그런 관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화면을 잠깐 좀 봤는데 굉장히 좀 사이버틱하다, SF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전체 맵이 그려져 있는 지도 위에 이 서킷 안에 지금 어떤 차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다, 어떤 환경으로 주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화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화면도 저희 같은 이제 미디어에게 오픈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정제된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관제탑에서 봤을 때는 언쪽 타이어에 어느 정도의 하중이 집중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데미지가 축적이 됐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데이터가 쌓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 현대자동차의 드라이빙 아카데미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데서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타이어를 개발을 해서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테스트들을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리를 주행을 해야 되죠. 거기다가 사람마다 주행을 하는 습관이나 환경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쌓으면 쌓을수록 훨씬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데이터를 공유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드라이빙 아카데미와의 협업은 굉장히 좋은 선택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한국 타이어가 굉장히 좀 공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터스포츠, 여러 자동차 경주에도 공식 스폰서로 참여를 하면서 타이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우디나 벤츠, BMW 같은 세계 유수의 브랜드들과도 공식적으로 협약을 맺고서 신차를 출고할 때 장착되는 타이어, OE 타이어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활약상들을 보고 있으면 한국 타이어가 정말 작정을 하고 나서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자동차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비행기에도 타이어는 장착이 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타이어가 생각보다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굉장히 혹독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타이어, 이런 타이어를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한국 테크노링 정말 재밌는 그리고 쉽게 하기 힘든 경험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의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현대차뿐만 아니라 여러 모빌리티 기업, 학계 그리고 기관, 각종 스타트업들과도 협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한국 테크노링을 통해서 탄생을 하게 될 여러 모빌리티 제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